안녕하세요. 임주현입니다. 여성들의 제2의 심장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자궁. 하지만 소홀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겠습니다. 자궁근종은 여성이라면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환으로 때로는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궁근종으로 말 못할 고민을 안고 계시는 여성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분당 경희 기린 한의원 김태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자궁근종에 대해서 알아봤고, 네. 또 자궁근종 때문에 고민하시고 또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갱년기 증후군으로 시달리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실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셨고, 네. 또 특히나 자궁근종은 조기에 치료하면은 그만큼 효과가 많다라는 얘기도 많이 그렇죠. 해주셨는데요. 제 주변에 지인분이 보시고 진짜 많은 도움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정말 큰 보람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또 듣다 보니까 제 주변에 이 우연히 병원에 갔다가 자궁근종이라는 걸 알고 어느새 그 크기가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자궁 적출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두려움에 떠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궁근종이란 어떠한 질환인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그 여성의 아랫뱃속에는 남성과 달리 자궁과 난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궁은 아기 자자 직궁자, 아기가 자라는 집에 네. 근육 성질에 혹이 생기는 것을 자궁근종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좁쌀만한 데서부터 해서 제 경험으로는 28cm까지 오셨었습니다. 네. 뭐 크기도 뭐 굉장히 크고 숫자도 50개 넘는 분도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 근종이 좁쌀만 한 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네. 그러니까 뭐 MRI나 이런 걸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근종도 자리하는 거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뭐 1, 2mm는 네네. 이제 보통 표시를 잘 안 하고요. 잘 네네. 알기는 어렵습니다. 네네. 예.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이 자궁근종이라는 거는 우리 몸 속에서 자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 실제로 또 인지하기가 좀 어려운 질환이기도 하고 그냥 대충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궁근종의 증상이랄까, 좀 알 수 있는 방법 이런 네. 것들을 좀 알려주신다면. 예, 그 발생 원인도 있고 증상도 있고 둘 다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발생 원인은 이제 주로 유전자 의 변형, 그 네. 유전학적 원인 네. 이런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 사람한테서 특징적으로 많이 생기고, 그래요? 네. 엄마가 있다 그래서 네. 따님이 생기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엄마에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저기 유럽 그쪽에서는 오히려 자궁근종을 뭐 스페인 환자분 전화하셨는데 네. 산부인과원장님이 잘 모르시더라. 그런 그래요?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 왜 그럴까요? 뭐 식생활에 원인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뭐 오랜 세월 내려온 유전자의 영향인 것 같은데요. 네네. 계속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식습관이나 뭐 그런 거 네, 있고. 네. 그다음 이제 스트레스, 식습관 이거 중요한데 이런 거에 의해서 근종의 숫자가 늘어나고 네, 크기도 네. 커지고 출혈, 통증 이런 것도 이제 더 악화된다는 연구 네. 보고도 있습니다. 네. 그 자궁근종은 이제 뱃속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여드름 같은 거 얼굴에 이렇게 이제 보이기 때문에 금방 알지만.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에 있어서 굉장히 심장만큼 소중한 기관인데 여드름 취급도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증상으로 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그 괜히 그냥 피곤하고 짜증 잘 나는 분들 자궁근종 있는지 없는지 가서 초음파 검사라도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궁근종의 직접 증상 그거는 이제 월경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생리기간이 보통 일주일이면 끝나야 되는데 열흘 이상 오래 하는 그런 거. 또 생리 때 통증이 이제 있으면은 없어도 의심되는데 생리통이 심하면 그것도 이제 그렇죠. 자궁근종 의심되고 이게 너무 커져서 아래로 방광을 누르면 소변 자주 보고 뒤로 대장을 누르면은 대변이 가늘어지거나 대변을 잘 못 보는 네. 그런 증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월경을 너무 많이 이제 쏟으면 몸에서 이제
영양분, 피라는 영양분과 산소가 많이 새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피가 부족해서 생기는 숨이 차는 증상, 네네. 이거를 이제 단기, 네. 우리 말로 이제 근종심장이라고도 합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손톱, 발톱이 어떤 때 무기로도 쓸 수 있는데 얇아지고 잘 부러지고. 네, 그런 분들 계세요. 네. 예, 빈혈이 심한 거죠. 그 머리가 거칠어지고 잘 빠지고 기미가 생기고 화장이 잘 안 받는 분들 근종 있지 않나 하고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궁근종이 끼치는 그 영향이 굉장히 많네요. 네, 삶의 질을 현저히 네. 떨어뜨립니다. 지난 시간에 원장님께서 못된 질환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못됐네요. 네, 아주 못된 질환입니다. 네. 사실 그 자궁근종의 이제 유무를 알게 되는 게 이제 우연히 뭐 산부인과 갔다가 알게 되거나 또 그나마 알게 되는 경우는 다행이지만 뭐 또 병원에 이렇게 담 쌓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병원 가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정말 이 근종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D라인이라 그래서 이제 알파벳 A, B, C, D 할 때 D라인처럼 배에 그냥 많이 튀어나오는 분이 있는데요. 가장 흔한 케이스는 이제 건강검진 갔다가 근종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견하고 이제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가면 아직 크기가 작고 뭐 생리가 많이 쏟아지거나 아픈 것도 아니니까 6개월 있다 오세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건너뛰면 1년, 2년 그 사이에 그냥 엄청나게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수술로 깨끗하게 잘라내도 20일 사이에 18cm가 생겨서 오는 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 2cm 놔두면 1년 사이에 10cm로 커져오는 경우도 뭐 많습니다. 이거 제가 30년 동안 수없이 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구 따라 산부인과 갔다 나도 한번 검사해봐야지 이렇게 해서 검사해서 발견한 분도 있고 이게 중요한 증상들인데 생리를 7일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7일 이상 생리 오래 하거나 또는 이제 결혼하고 산정검사에서 발견하는 경우 있고 임신했는데 배가 너무 아프고 피가 비쳐서 또 남편분이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검색해서 찾아오는 경우도 아주 흔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아까 뭐 진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가셔가지고 뭐 그렇죠. 진짜 발견해서 좋은 치료를 할 수 있었다면 또 그분은 굉장히 행운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아까 그 자궁근종에 대한 증상 이런 건 자궁근종 증상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뭐랄까 이 75%가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자궁근종은 이제 뱃속에 있고 75%의 여성은 자궁근종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있는지 없는지 큰지 작은지도 알 수가 없고 대략 한 12cm 이상 돼야 배가 좀 나오니까 그때서도 이거 배에 살이 찐 거야, 지방이 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흔히 우리가 얘기한 무슨 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방치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증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환자분들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드리면 몸이 천근만근 너무너무 피곤하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왼쪽에 그렇죠. 그다음에 짜증난 여성이 있죠. 두 번째 오른쪽에 보면은 짜증이 잘 납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그다음에 히스테리아에서 아자를 띄면 그게 원어가 자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도 자궁근이 안 좋으면 신경이 참 날카로워지는구나 이렇게 알았고요. 그다음에 생리량이 늘어나고 생리량이 길어지는 거. 그다음 어떤 분은 수돗물 탁 틀은 것처럼 피가 그냥 콱 쏟아지는 그렇게 무섭게 쏟아지는 분도 있대요. 그것도 이제 최악의 경우에 그렇고 생리통이 있고 화를 잘 냅니다. 금방 히스테리 말씀드렸는데 이유 없이 자기가 생각해도 난 왜 이렇게 화를 잘 낼까 그런 분들. 그다음에 이제 어지럽고 정신이 흐릿해지고 몸에 뇌에 피 산소 부족하니까 당연히 어지럽고 흐릿해지죠. 그다음에 이제 기억력이 나빠졌다. 그리고 이제 남편분들이 전화 상담이 많이 와요. 성생활을 기피합니다. 성욕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손톱 발톱이 얇아지고 잘 부러지는 조각건열. 그다음에 탈모, 되게 예민하시죠? 여성분들 머릿결이 안 좋고 그다음에 많이 빠지고 수치 없어지고 백발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기미가 감에 쓴 것처럼 두껍게 해가지고 풀 메이크업 하지 않으면 나가기가 힘들다. 그리고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조금 걷거나 장을 보러 다녀도 숨이 차고 말하는 것도 힘들다. 이런 분들.
정신적으로 또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짜증도 잘 나지만 우울하기도 쉽습니다. 이런 것들도 네. 이제 장군종의 증상으로 나타나고 외로움을 많이 탄다. 네. 또 이제 몸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혼기가 꽉 찬 여성들 맞선 좀 봐라. 그래도 맞선 보는 거 기피하는 거 있고 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쓰러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요. 또 사진을 보면은 예, 금방 말씀드린 마지막 증상들인데 이게 가장 그 안 좋은 겁니다. 이제 초록색 바탕의 사진을 보면 가장 좋지 않은 장군종 증상들로 보면 예, 조갑건열 금방 말씀드렸죠. 손톱 발톱에 그 영양 부족 때문에 오는 거고 단기, 건종심장, 숨찬 증상, 탈모, 그 기미, 피부 노화 화장 안 받는 거 네. 이게 이제 빈혈을 치료하면 가장 좋은 화장품이 됩니다. 그리고 피로하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신혼 그래서 정신 신자 흐리론자 정신이 흐릿해지는 것도 중요한 증상이 되겠습니다. 심장내과에 가는 분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이제 너무 숨이 차니까 네. 심장내과를 계속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보약을 또 먹습니다, 한약. 해도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일 비싼 거 한 알에 5만 원, 10만 원씩 하는 황제 공진단 이런 네. 걸 또 먹습니다. 네. 거기에는 근종이 안 좋은 오히려 근종을 그 녹용 커지게 같은 하는? 게 들어있어서 아, 더 네. 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예, 그러면은 뭐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이제 병원에 오시면 네. 원장님께서 이제 진료를 하게 되시는데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월경이 갑자기 그냥 쏟아지시는 네, 분들도 무섭죠. 계시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자궁의 그 근종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증상들이 맞습니다. 생기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상당히 그 위치라든지 크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진료를 하시려면은 굉장히 세밀하게 그렇죠. 관찰을 하셔야 될 텐데 예, 예. 어떻게 하시는지. 네, 그 자궁의 구조를 잠깐 설명드리면 니겹으로 돼 있어 맨 바깥쪽이 외막, 네. 중간에 정상 자궁 근육층, 그다음 내막 인접 근육층, 내막 이렇게 있는데 혹이 가장 안쪽에 내막까지 파고 들어와서 네네. 노출이 될 경우에 피가 많이 쏟아지는 월경과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검사하게 되는데 한방 검진과 양방 검진을 종합해서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양방 정밀 검진은 협력병원에서 MRI 검사, 혈액 네. 검사 하시고. 네. 이걸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한방 검진은 이 증상을 변증이라 그래서 한 7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문지 작성을 하고요. 그거에 의해서 이제 처방이 한 70% 정도가 결정이 됩니다. 한방 사진 그래서 이제 환자의 상태를 눈으로 살펴보고 진맥을 하고 네. 불편한 증상을 들어보고 뭐 그런 걸 또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위장이 뜨거운 사람한테 매운 약을 쓰면 속만 더 쓰리거든요. 네. 그래서 체질을 또 봅니다. 네. 그래서 체질 분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에 2번 가시면은 치료에 대한 그 계획을 세우는 거죠. 예, 뭐 싸움으로 얘기하면 전쟁으로 얘기하면 전략, 작전 이런 걸 네. 세우는 거죠. 네. 거기에는 이제 한약을 처방할 때 네. 앞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4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근요법, 네. 파워소종요법, 근종 증상 치료요법, 그다음에 환경 개선요법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치료에는 또 3단계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건물 짓는 거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건물 짓 때 땅을 파고 물을 빼고 자갈하고 세멘트를 개가지고 넣고 기둥을 박죠. 네네. 이게 기초공사입니다. 네네. 오랜 세월 동안 피를 흘리고 몸이 영양 부족, 산소 부족으로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보약 플러스 치료약으로 4개월 정도 치료하게 됩니다. 네네. 이때 사이즈도 줄어드는 분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증상이 피를 너무 쏟거나 너무 몸이 안 좋으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겠습니다. 네. 2단계 치료는 한 8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런 건물은 한 층 짓는데 일주일이면 한 층씩 올라갑니다. 이제 본격적인 치료가 되겠죠. 본격적인 치료약을 쓰게 되고 이 공사가 다 끝나면 건물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또는 내부 인테리어를 해야 네,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알약, 환약을 네. 드시면서 1년 동안
4개월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그 이제 경과 관찰하고 주의사항 잘 지키는지 또 재발하지 않게 네. 치료 효과를 공고히 하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약 치료를 주로 하게 되는데 한약을 2-3번 마시는 하루에 그런 치료를 하게 되고 귀에 침을 놓는 귀침 치료를 네. 합니다. 이제 추적 검사는 이제 한약을 6개월분 드시고 나서 2차 MRI 검사, 3차 MRI 검사까지 이렇게 합니다. 이게 자연 한방 검진 및 치료의 4단계가 되겠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 자궁 근종이라는 게 참 난감한 질환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자궁 근종을 발견하고 나서, 치료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예를 들어서 뭐 미혼이거나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아이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또 얼른 그 치료를 하기에는 뭐, 잘라내는 수술을 한다든지 자궁을 없앤다는 수술을 한다든지 상당히 부담이 크죠. 그렇죠. 그리고 또 갱년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궁 근종이 커서 이제 아이를 낳지 않아도 자궁 근종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뭐 갱년기까지 기다리면은 뭐 없어진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기다리기까지는 또 후유증이 너무 큰 거잖아요. 네, 그 증상 때문에 네. 삶의 질이 현저히 네.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이 한방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네. 출산을 꼭 해야 되는 여성들은 우선 자연 한방 치료를 하면서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불임의 원인이 자궁에서 나팔관으로 나가는 구멍이 막혔거나 질 쪽에 있어서 정자가 들어오지 못하는 네, 경우, 네. 이런 경우는 한약 치료하지 말고 수술을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한약 치료를 마무리하고 임신 시도하는 게 좋고요. 네네네. 자궁의 가운데 내막 네네. 안쪽에 생긴 네네네. 경우에도 수술로 간단하게 제거하고 한약 치료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네. 꼭 수술해야 되는 경우에 수술 10일 후부터 한방 치료를 이제 시작을 하죠. 네. 수술한 상처 회복, 그다음에 몸속 환경 개선, 회복 촉진 뭐 이렇게 하고 그런 방법이 있고요. 출산이 필요 없는 환자분들 자연 한방 치료를 바로 시작하는 게 좋고요. 한방 단독 치료로 최대 치료 사이즈는 15cm 정도 됩니다. 네네. 이제 자궁 근종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드시 잘라내거나 태없애야 되는 혹은 아닙니다. 더 이상 안 크게 성장을 멈추거나 멈추게. 출혈이나 네네. 통증 등 증상을 네네네. 치료하기만 해도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 서둘러서 뭐 2cm, 4cm, 5cm 때 자궁적출을 권유받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요. 그렇게 서둘러서 자궁적출 수술할 필요가 없고요. 네네. 갱년기 되면은 이 자궁 근종이 더 커지는 그 확률이 90% 정도 줄어든다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자연 한방 치료를 훨씬 더 네. 그 치료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갱년기. 그러니까 갱년기가 되면서 네. 그 근종이 더 줄어들기도 하고 거기에다 또 한방 치료를 하면은 정말 이제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정도로 자연적으로 더 작아진다는 커지는 거죠? 힘이 한 90% 정도 약해지기 때문에 스스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네네. 그래서 이제 한약 치료를 이제 하면은 더 치료 효과가 좋다. 그 갱년기 때 괴로워하는 게 얼굴에 열이 나고 땀이 나는 네네. 홍열발한 증상인데 네네. 이것 때문에 호르몬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근종 때문에 근종이 커지는 거죠. 예, 네. 예를 들면은 일요일 날 그 중국 상해에서 저기 꼭 봐달라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 60세 분이셨는데 여성분이셨는데 머리가 흰머리고 다 빠졌어요. 출혈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이고. 거기 이제 산부인과 원장님이 60이 되셨으니까 이제 근종이 악화될 이유가 없으니까 여성 호르몬제를 쓰세요 했더니 근종이 도로 커져서 출혈이 아주 심해져서 급기야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하고 진료를 받으러 온 거죠. 참고로 28cm 피가 너무너무 많이 쏟아지는 네. 40대 여성의 치료 사례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림을 보시면 이분이 14cm 자궁 근종이 아래쪽에 하나 있고 위쪽에 14cm가 또 있습니다. 네. 얼마나 큰지 MRI 검사로 동시에 안 나오고 아래 거만 찍혔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 MRI 사진에 보면은 위에 있는 근종 조금 보이는 거는
검은색이고 아래는 흰색이나 회색입니다. MRI 검사 흰색이나 회색은 피가 그대 시뻘건 피가 맑은 피가 차 있거나 아니면 껄쭉한 피가 차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콸콸콸콸 쏟아진대요. 그래서 이제 한약 치료해서 45일 있다가 또 배가 쏙 들어갔다고 MRI를 또 찍어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보통 검사비가 이게 저렴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MRI가 조금 비싸죠. 요즘엔 조금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찍어보고 싶다고 찍었더니 정말 거의 70%가 없어졌더라고요. 한 달 반 만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약을 드셔서 9개월분 드시고 또 검사를 했습니다. 3차 MRI를 했죠. 그래서 이제 부피가 이 협력병원에서 거의 94%가 없어졌다고 여기 가운데 사진은 배둘레햄이 네네. 많이 줄었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건 이제 맨 아래는 이 협력병원에서 맨 처음보다 부피가 94% 네. 줄었다. 이게 부피가 1650에서 입방센치에서 341 입방센치, 103 입방센치로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 사례들을 이제 국제 논문으로 네. 차례차례 소개할 예정이고요. 네. 사실 지난 시간에도 이 자궁근종을 조기에 치료만 하면 자궁근종을 없앨 수 있다, 이러한 주제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어요. 근데 자궁근종을 발견하자마자 치료해야 하는 이유가 있죠, 분명. 네, 있습니다. 예, 자궁근종을 발견하자마자 꼭 치료해야 되는 그 이유를 제 그림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네. 예, 자궁근종을 이제 일찍 치료하지 않으면은 원초적인 임신 출산에 방해가 됩니다. 위치에 따라서 다르지만 두 번째로 피가 너무 많이 쏟아지는 월경과다. 그 다음에 월경통.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증상들로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자궁근종만 떼어내는 수술을 받더라도 자궁 조직에 손상이 오고, 나중에 이제 자궁 적출까지 하게 되면 혹만 떼어낸 여성의 50%에서 임신되는 수가 있고, 뭐 30~40%는 자궁 적출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이제 책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자궁 적출을 하게 되면 영구 불임이 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여성의 건강과 아름다움, 이거에 대해서 아주 천적이 되는 거죠. 조기 노화. 이것도 오고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평생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거고요.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그다음에 자궁 손상, 조기 노화, 불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궁근종 치료는 발견하자마자 빨리 치료할수록 좋습니다. 네. 일단 이제 한방 치료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일단 간편하고 수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시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안전하고 네. 또 부작용도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부작용도 없고 후유증도 그리고 후유증도 없고. 없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한방 치료를 받기를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가 환자라 그래도 되게 안도감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자궁근종의 그 한방 치료의 원리라 그럴까요? 지난주에도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은 좀 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궁근종 치료요법은 이제 4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생근요법, 파워소종요법, 자궁근종 증상치료요법, 몸속 환경 개선요법, 이렇게 4가지가 되겠습니다. 생근요법은 말 그대로 그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자궁근종, 자궁성근종에 새살이 생기게 하는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크 머슬, 정상 자궁 근육을 늘리고 자궁근종과 자궁내막 사이의 틈새를 벌려주고 사이즈를 줄여주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경우에 가운데 부분이 이제 자궁내막이 되겠고, 아래쪽에 큰 근종이 내막까지 파고들어서 출혈을 일으키고, 위에 오른쪽에 것도 있고, 왼쪽에 노란색 틈이 표시된 거는 이제 출혈을 일으킨 원인은 아니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한약 치료 후에 틈새가 벌어지고, 그 중간에 정상 자궁 근육이 채워지고 바깥으로 밀려나가면서 작아져서 출혈이 원인 치료됐고, 이분이 이제 46세 이후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완치가 된 거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또 그 다음에 생근요법 2번째 사례를 보시면은 이분은 이제 35세 여성인데 왼쪽 그림에 보면은 9cm 자궁근종이 있어요. 유산이 돼가지고 오셨는데 위쪽에 조그맣게 정상 자궁근이 있고 밑에
9cm 자궁근종이 있으니까 내막에 노출된 면이 한 12cm 정도 되는데 당연히 유산이 되죠. 그래서 이분 한약 치료해서 정상 자궁 근육이 처음에는 정상 자궁 근육과 근종의 비율이 1대6이었는데 6배 자궁근종의 면적이 네, 컸죠. 네. 한약을 드시고서 자궁근종은 작아지고 정상 자궁근종이 늘어나고 틈새가 벌어져서 1대1 정도가 되면서 무사히 출산까지도 한 아유, 케이스가 잘 됐네요. 되겠습니다. 예. 정말 축하할 일이네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생근요법으로 참 네. 많은 여성들을 수술을 면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비정상 자궁 근육을 정상 근육으로 네, 이제 네, 만들고 그리고 자궁 근육의 개수도 줄이고 뭐 네, 이러한 그럼요. 치료들을 네, 네. 통해서 많은 분들이 완치를 하시고 또 이렇게 정말 출산까지 하시고 이런 경우도 있네요. 네네. 근종과 내막 사이 틈새도 네, 네. 벌려주고요. 그리고 또 몸속 환경을 개선해주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네네. 네. 그거는 이제 네 번째 나오는 네네네. 건데요. 예, 근종이 생기고 자라는 몸속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Changing Internal Environment Therapy 그래가지고 어항에 비유를 해서 어항 속에 네. 근종이란 붕어가 둥둥 떠다니는 그런 거가 이제 있으면은 그 안에 알도 좀 나눴겠죠. 네네, 그렇겠죠. 그래서 네. 이제 붕어만 건져낸다 그래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알이 또 수질이 이 알이 부화하고 또 자라기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금방 또 붕어로 이제 자라게 되겠죠. 그래서 그 수질을 개선해서 이런 이제 자궁근종이라는 붕어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건데 이제 몸속에 피가 너무 걸쭉하거나 혈액의 점도 이걸 개선했더니 근종의 사이즈가 자라는 게 멈추고 축소되었다 이런 임상 논문도 있고요. 여성 호르몬 균형은 개선되었다 한약 먹었더니 네네. 그다음에 이제 면역 세포가 활성도가 높아졌다. 요새 면역 세포 중에 종양 세포가 못 자라게 하는 좋은 세포가 있어요. NK 셀이라고 내추럴 킬러 셀인데 그 활성도가 훨씬 높아졌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저한테 오셔서는 사이즈 줄이는 파워 소정요법을 상당히 많이 요청을 하십니다. 네. 근데 대부분 피가 너무 많이 쏟아지거나 뭐 몸이 어지럽고 안색이 안 좋고 이래서 오시기 때문에 오자마자 파워 소정요법을 사이즈를 줄이기는 좀 어려워요. 이 파자가 깨트릴 파자입니다. 네네네. 어혈 덩어리가 이제 근종으로 보는 거죠. 파워, 그 다음에 혹을 녹인다, 소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궁근종의 크기를 적극적으로 줄여주는 그런 치료법인데 환자분들이 이걸 좋아하시는데 처음에는 그거를 이제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 그걸 적용할 수 있는 환자분들도 있어요. 근종과 내막 사이 틈새가 벌어졌거나 네네. 출혈이 너무 네. 심하지 않은 분들. 그래서 이제 자궁근종을 녹여서 파괴하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 촉진시켜서 파괴된 자궁근종 세포를 몸 밖으로 배출 잘 되게 하고 근종의 크기와 개수를 줄여주고 근종이 또 새로 생기는 것도 막아주고 몸의 면역력도 활성화시키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자가 와서 선생님 물론 환자 입장에서는 빨리 좀 제발 좀 이 크기 근종 크기 좀 줄여주세요 네, 맞습니다. 라고 하시는 맞습니다. 분들이 절박하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또 본인의 체질이라든지 본인의 그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치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원장님만 선택하실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제 거의 95% 이상의 피가 너무 많이 쏟아질 정도로 자궁근종이 내막까지 파고들었거나 내막 안쪽에 생겨서 오기 때문에 이때 파워 소종요법을 쓰게 되면은 출혈을 더 심하게 하니까 네. 처음에 생근요법 위주로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환자에 맞게 이제 치료를 하시니까 원장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네요. 환자 입장에서는. 네. 이런 거 외에도 다른 장점이 또 있나요? 한방 치료의 장점. 네, 장점이 네. 이제 삶의 질을 높여주는 네. 자궁근종 증상 치료법이 또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아까 네. 이 몸속에 생기고 자라는 원인 개선도 네, 중요한 네, 장점이지만 그래서 이 증상을 이제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빨리 검사를 해서 근종인지 확인하고 네네. 또 발견 즉시 치료를 하시다 이거죠. 그래서 앞에서 자세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약이 이제 자궁근종의 여러 가지 증상을 치료해 드리는데
피가 너무 많이 나오는 월경과다. 네. 그다음에 월경을 7일 이상 10일, 15일 또는 1년 내내 하는 분도 있어요. 월경 연장. 얼마나 괴롭고 힘드시겠습니까? 힘들죠. 예. 네. 몸에서 그 피냄새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향수를 진하게 뿌리고 오는 분들. 사실 한 달에 한 번 생리하는 것도 힘든데 그게 정말 그렇게 쏟아진다라고 하면은 그건 정말 고통이죠. 1년 내내 피가 나오니까 네, 향수를 뿌리고 다니는데 그 지나갈 때 그렇죠. 같이 사는 남편분도 그렇고 주변에 그 향수 때문에 힘든데 본인은 또 얼마나 기록했습니까? 더 힘들죠. 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참다. 그래서 어떤 뭐 냉 치료를 계속 다녔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 냉의 원인이 피가 계속 조금씩 새 나오기 때문에 생리 아닐 때도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기 지방에 부산에서 오신 분인데 제가 치료를 치료해줬더니 냉 치료가 된 거예요. 냉 속에 피가 조금 섞여서 냄새가 났던 거였죠. 여기저기 산부인과를 많이 다녀야 낫질 않았어요. 원인은 이제 파악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이유 없이 피곤한 만성 피로, 이유 없이 화와 짜증이 잘 나는 그런 신경과민 증상, 어지럽증, 손톱 발톱 얇아지면은 먼저 산부인과나 한의원부터 와서 근종 있는지 의심해야 된다. 그다음에 머리가 빠지고 숨 찬 거. 요새 화장이 잘 안 받지, 그 잠도 잘 안 온다. 그 소변을 자주 보는 분들 꽤 많아요. 이렇게 같이 다니다 보면 그 요실금. 그게 방광이나 뭐 이런 데가 잘못돼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가 그렇죠. 아니고 작은 근종으로 근종이 통해서. 커져서 방광을 누르거나 아주 정통으로 누를 때 이거 이제 정상적으로 부부 사이에 성욕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성욕이 너무 떨어지고 그다음에 질곤조증 오는 거. 당연하죠. 이 자궁이라는 요만한 한 4 곱하기 6cm 되는 기관에서 근종이라는 새로운 생명체가 피를 많이 뺏어 산소를 뺏어가니까 질 쪽의 상태가 안 좋죠. 그래서 질곤조증도 당연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몸에 여성의 노화의 하나가 되지 않겠어요? 예. 네, 그렇군요. 아까 그 장점 여쭤보셨는데 장점은 이제 안전하다, 후유증이 없다, 부작용이 없다, 원인 치료가 된다, 뭐 입원 통증 뭐 이런 거 없다 그런 거 뭐 갱년기 증상이 있을 때 동시 치료가 된다. 예,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이제 자궁근종을 치료를 정말 많이 해오셨잖아요. 네네네. 기억에 남는 환자라고 할까요? 몇 분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예, 꽤 많은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연령대별로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정말 20살짜리 여성이 옵니다. 한 몇 분 오셨는데 20살인데 자궁 내막까지 자궁의 가운데 자궁 20살 여성은 폭이 3cm, 길이 5cm 분이 안 되는데 이 그림의 왼쪽에 보시면 3cm가 자궁 가운데 내막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MRI 사진을 보시면은 싹 없어졌습니다. 밑에 MRI 소견서를 보시면은 오늘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이게 이제 75년 이후에 그러니까 벌써 몇 년의 역사를 가진 병원이니까 여기서 검사를 해서 입증을 해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뭐 이렇게 일을 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치를 하신 거죠? 완전히 쌍노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크기가 작을 때 치료하면은 조직이 연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쌍노가 없어지죠. 이제 근종의 성질이 한 7, 8가지 됩니다. 그냥 피가 차서 뭉쳐있는 경우, 우울혈 상태, 그 다음에 초자아 변성, 뭐 좀 더 단단해진 경우, 석회화 변성이라서 계란 껍질 같이 뼈처럼 돼가는 경우도 있고, 뭐 고름이 찬 경우, 물이 찬 경우, 암인 경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다른데, 다음에 설명드린 경우는 이제 남자 친구분하고 왔어요. 예, 결혼할 분하고 오셨는데 보통 그렇게 오시면 안 됩니다. 멋지네요. 아니 저는 멋지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분은 이제 배짱 있어요. 와가지고 남자친구한테 저기 자기가 결제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큰 이제 28cm 때 근종이 꽤 컸습니다. 자궁 내막까지 뭐 거의 다 파고들었고 사이즈도 6cm나 됐으면 굉장히 큰 거예요. 크네요. 6cm면 이 정도 되는데 자궁이 3 곱하기 5cm인데 6cm니까요. 그 내부에가 흰색 부분이 왼쪽 사진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면은 액체성 피가 차서 몰려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른쪽 사진 보면은 거의 77%, 80%가 없어졌고 틈새가 1.4mm에서 6mm로 벌어졌습니다. 아니 4.9mm로. 그래가지고
임신 출산에 지장이 없게 됐고 그분하고 결혼하셨답니다. 아, 정말 잘 됐네요. 아, 제가 멋진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걸 이해해 줄 수 있는 남자라면 결혼해도 되죠. 그 여성분들도 네. 두 명이 한 명 있는 거기 때문에 남자친구한테 너 나를 사랑하면 카드 끄네. 그렇죠. 결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사진은 이제 MRI 소견서가 되겠습니다. 저희 협력병 병원장님 네. 발행하신 MRI 소견. 치료 전 부피가 79.46 입방센치인데 18.65 입방센치로 이렇게 크게 네네. 감소가 됐다. 네네. 이렇게 공식적인 MRI 소견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케이스 잠깐 또 설명드리면 이제는 이제 37입니다. 네. 이분은 이제 40이 다 되는 거죠. 그러면은 출산은 하신 분이신가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아닙니다. 아, 요즘엔 네. 다 결혼들을 늦게 하시기 때문에 네, 또. 요새는 뭐 네.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이 네. 40이 넘은 골드미스 여성분들이 아, 많습니다. 네. 예. 예, 사회에서 성공하신 분들인데요. 이거는 이제 37 다발성 장군종입니다. 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이. 개수가 많은 거네요. 치료 전에는 그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월경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멀리 지방에서 저한테 오셨어요. 그 이제 이 도표에 제가 한약 치료 전에 보시면 월경량이 너무 많았는데 오버나이트 패드를 4개를 흠뻑 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오버나이트가 이만한데 보통 일주일 생리량이 다 합쳐서 야구르트 병 하나 정도 50에서 150cc 정도인데 그 오버나이트 한 장을 200cc라고 가정을 해도 4개를 흠뻑 쓰면 800cc인데 뭐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뭐 6배, 밤에 10배. 잘 주무시지도 못하는데 생리할 때는. 네. 외출 못하는 여성분들 네, 많아요. 네, 네. 그 월경통도 그냥 콕콕 쑤시는 게 심해서 진통제도 드셨는데 약 치료에는 진통제 드시는 것도 줄였고 500원 크기 정도 피덩어리 나왔고 또 이제 밤에 피도 많이 흘리죠. 소변도 자주 보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피곤하겠죠. 그렇죠. 그런 것도 증상들이 싹 다 없어졌고요. 그래서 크기 변화를 보면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사진을 보시면은 작은 건종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는데 왼쪽에서 작은 건종 1번은 67%가 오른쪽 사진 보면은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작은 건종 2번은 17%가 줄었고 네네. 장우정 3번은 싹 없어졌습니다. 네. 예,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분에 대한 MRI 소견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방사선과 전문의의 소견서 보면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부피를 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서 조금 네네. 아까 그 네네. 크기 축소 그 얘기가 나온 거 뚜렷하지 않으면 못 찾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40대로 넘어갑니다. 이분은 또 이제 그 수술을 하고 오셨어요. 근정은 이제 부분 수술하신 건가요? 그렇죠. 네, 부분 콩만 수술. 떼어내고 오셨는데 네. 4cm짜리가 있고 또 작은 게 또 있었습니다. 근데 4cm짜리가 91%가 없어져서 흔적만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작은 거 그것도 이제 거의 66%가 없어져서 흔적만 남았습니다. 수술을 해도 아까 말씀드린 데 몸속에 근종이 생기고 자라는 환경 조건이 돼 있기 때문에 몸속 환경 개선을 하지 않으면은 금방 또 커지는 거기 때문에 수술하고 열을 있다 한방 치료를 같이 해서 그러니까요. 마무리 치료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수술 한방 세트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세 16cm 이만한 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박을 네.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수박을 딱 잘랐을 때 테두리 흰색 부분이 있고 빨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테두리의 근종의 껍데기만 정상이고 16cm 근종이 꽉 차게 들어있었고 내막까지 파고들어서 이분이 자세한 치료 후기를 써놓고 가셨어요. 이제 저희가 바빠서 못했는데 그 이제 치료 후기에 대한 거 올려드릴 건데요. 뭐 생리하는 내내 외출을 못했답니다. 아기가 쓰는 기저귀를 차고 아유. 그렇게 쏟았는데 네. 제가 한약으로 아까 생건요법으로 피를 멈추게 하고 근종의 껍데기 튼튼하게 하고 내막 튼튼하게 해서 그 사이를 벌렸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 근육을 늘려서 수술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수술하고 오셔서 오른쪽이 이제 그 사진을 보면은
7.5 곱하기 5cm 정상 자궁 근육 크기가 됐죠. 그래서 네. 이분이 아주 MRI 세 번째 최근에 찍고 가셔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가셨습니다. 그러시겠네요. 그래서 네, 정말. 아직도 얼마나, 액체성 3cm 네. 남아 있지만은 이 전형적인 이 콩나물 머리 모양으로 자궁이 네, 이제 네. 축소가 돼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보통 이제 자궁 근종일 때 부분적으로 수술하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그 부분적으로 수술하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5번이나 수술 받고 네,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술하고 나서 더 한방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정말 같이 뿌리를 뽑아내는. 네네. 네. 후속 치료로서 네, 네. 1년에 10만 명 정도가 네. 자궁 근종과 내막증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 이제 자궁 적출도 포함되지만 그 중에 이제 거의 다 재발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저한테 재발한 분들이 참 많이 오시니까 어떤 분은 이제 20살에서 25살까지 5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했어요. 네. 근데 5번 수술하고 6번째 저한테 오셨는데 이만한 감자 같은 옥이 잔뜩 들어있어서 제가 이건 한약으로 안 됩니다. 네. 도저히 못 네, 고치겠습니다. 네. 25살인데 네, 제가 그런 세상에. 말을 네.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수술 다시 하고 오시라 그랬는데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술 후에 네, 꼭 같이. 열흘 후에 네. 반드시 재발 방지 치료, 그다음에 회복 촉진 치료를 한방으로 받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고 말씀을 싶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 근종이라는 자체가 그냥 혹이 하나 나가지고 한두 개 나가지고 딱 잘라내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잠재적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새 이렇게 커질지 모른다는 거죠. 대나무처럼 잘라내도 네, 네. 쑥쑥쑥 네, 네, 자라는 네. 그런 혹이 그래서 되겠습니다. 이 예. 한방 치료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정말 저는 다시 한번 해보게 되네요. 네. 예.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러면은 끝으로 이렇게 이제 자궁 근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일상생활에서 주의할 점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왜냐하면 근종이 커지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 네. 네. 예, 아까 말씀드린 자궁근종 증상은 자궁근종을 좀 더 일찍 발견하기 위해서 중요한 점이 있고요. 네. 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자궁근종이 있거나 없거나 일반 여성들이 요 주의사항을 잘 지키면 자궁난소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해서 또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모신문사 국장님을 만나서 이걸 좀 제발 많이 퍼뜨려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 퍼뜨려 주기로 약속을 하셨는데요. 예, 몇 가지 중요한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스트레스에 의해서 자궁근종이 새로 생기고 크기가 커지고 숫자가 늘어나고 출혈, 통증 등 증상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스트레스 해소를 잘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데 저희가 가장 추천하는 거는 저희 생활과 비슷하게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제 산책을 강추합니다. 예, 산책을 하면서 사진도 찍고 아름다운 풍경이나 꽃 같은 걸 찍으면 그 좋은 파동이나 생각이 나한테 오기 때문에 그렇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내 몸의 세포도 예쁜 세포로 변해간다 이렇게 된 거죠. 그다음에 노래도 하고 좋은 강의도 듣고 힐링 음악도 듣고 이런 이제 기타 줄을 계속 조이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 중에 또는 안 되면 일주일에 2-3번이라도 저녁 때 또는 아침에 산책을 하는 게 암 예방이라든지 자궁근종 예방이나 치료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치료 기간 실제로 단축이 됩니다. 저희가 행복 숙제라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나 이틀에 한 번 자연 풍경이나 꽃이나 이걸 사진을 찍어서 보낸 분들은 피가 콜칵 쏟아지던 게 약효가 훨씬 더 좋았고 사이즈도 잘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적으로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고. 근데 먹는 것 중에는요. 예, 아주 오래전에 사람 500명을 가지고 역학조사한 게 있는데 카페인, 커피 같은 거죠.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 새우, 계란, 이런 거. 그다음에 술. 이런 걸 많이 드신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몸에 근종을 크게 하는 여성 호르몬이 70%나 더 많이 분비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불이 있는데 휘발유를 계속 끼얹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은 딱 커피를 들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 사무실, 이 근처 사무실에 보면은. 그래서 적당히 드셔야 되는데 하루에 2잔 이상 드시면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줄여 드시거나 디카페인 드시거나 이미 근종이 있다고 확인된 분들은 더 카페인을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미 생리 때 피가 너무 많이 쏟아지거나 생리가 10일 이상 하거나 이런 분들은 배에 힘이 들어가는 윗몸 일으키기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분들 대리석을 전자레인지, 뭐 가스레인지에 데워가지고 이렇게 수건을 싸서 배를 덮이거나 뭐 얼음 덩어리가 아니거든요. 종양이죠. 또 핫백, 반신욕 등을 하는 분이 있는데 이런 거 열 자극을 하면 가뜩이나 내막에 접한 부분이 헐어가지고 피가 많이 쏟아져 더 팽창해서 저는 그렇게 하면 더 좋은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출혈이 더 많이 됩니다. 뜸도 많이 뜨는데 개념이 없어요. 최신 지견도 봐야 되고 그래서 소위 컨셉이 없는 그런 진료를 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배를 뜨겁게 하는 거 피해야 됩니다. 이제 어떤 분은 또 계단을 저는 100층 아파트 몰랐는데 딱 그것만 얘기해줘야 그러는데 40층에서 100층까지 오르락내리락 운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요새 미세먼지도 심하니까 아파트에서. 그래서 이게 배에 힘이 가는 걸 하지 않고 뜨겁게 하지 않는 거. 뭐 쪼그려 앉아서 목욕탕 청소라든지 이런 거 등산 피하는 게 중요하고 자전거를 또 타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걸 딱 집어서 얘기하지 않으면은 모르시면 배에 힘 가거나 자궁에 자극을 주는 게 안 좋고 2시간 이상 차를 타면 차가 이렇게 갑니까? 위로 진동을 하면서 가죠. 그래서 2시간 이상 차를 타거나 여행하는 것도 피해야 된다. 이거 이제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여성 호르몬을 이제 분비를 촉진하는 그런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나 한약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피해야 되는데 그거 뭐 예전에 많이 유행했던 하수오 이런 것도 그렇고 석류는 한약재는 아니지만 석류도 그렇고요. 뭐 그런 약재도 구기자차. 저도 그런 건 알아요. 그런 거 먹으면 근종이 커진다는 거. 안 좋습니다. 이게 여성 호르몬 분비 촉진한다고 논문에 보고가 된 건데 스님들이 절에서 구기자차를 다양하게 발효시켜서 차 형태로 드신다고 하는데 제발 제가 그 스님들 모인 데 가서 강의를 하고 싶은데 드시지 말라고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더 자세한 거는 그 어떻게 결국 전문 오랜 세월 연구하고 실제 치료 사례가 있는 그런 데 가서 잘 알거나 친하거나 가까운 데 가서 하지 마시고 정밀 검사 가능한 그런 데 가서 치료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발견한 다음에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발견하자마자 바로 치료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은 우리가 여기 충치 치료 간단하게 받거나 스케일링 자주 하면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라는 대공사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임플란트 자궁도 없어요. 인공 자궁도 없고 그러니까는 꼭 그 발견 즉시 얼른 그때라도 그때 빨리, 할 수 없지만 그때도 늦었을 때 많은 그때라도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최고다. 제가 지난주에도 지난번에도 강조했던 말인데요.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얼마 전에 그랬거든요. 치아를 하다가 미루다 결국은 하나 치료하고 2일 치료했어요. 근종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시고 저도 사실은 그 의학적으로 자궁근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운동하는 게 저는 그게 그렇게 나쁜지 몰랐거든요. 배에 이렇게 충격이 가는 운동 같은 거. 그렇죠. 새로운 사실을 좀 많이 알게 돼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궁. 그래서 쉽게 그 이상을 알아챌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성들의 제2의 심장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자궁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쉽게 자궁 적출 수술을 선택할 수 없는 많은 분들이 자궁 근종을 한 방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